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감리단장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현장 소장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신설을 민간 투자를 통해 하나의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어 식품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소방관이 제작한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을 재치 있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감독한 감리단장과 현장 소장이 대상이었는데 감리단장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현장 소장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186일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상은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감독한 감리단장 60대 최모 씨와 50대 현장 소장 전모 씨입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 위조교사, 사문서 위조 등입니다.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려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요지입니다. 또 임시제방 공사를 하기 위해선 시공 계획서를 만들고 하천 점용 허가도 받았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들이 책임을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도 파악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감리단장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소장 변호인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공사 초기에 받은 하천 점용 허가 문서에 기존 제방을 철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무단 절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임시 제방 또한 과거 공사한 경험에 따라 충분한 높이로 쌓아 올려 부실 축조로 볼 수 없고 사고 발생 전날부터 도로 통제가 필요하다고 유관기관에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오송 참사 유가족은 안타까움을 표출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부정하고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저희 유가족 입장에서는 가슴이 무너지죠. 검찰이 첫 공판에서 부상자 수가 11명이 아닌 16명으로 밝히며 오송 참사 사상자는 기존 25명에서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참사의 원인으로 꼽힌 임시제방과 관련해 두 공사 관계자의 엇갈린 반응이 나와 앞으로의 재판이 주목되는 가운데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4일로 예정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민군 공용이 아닌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는 활주로 신설을 넘어 새로운 민간 공항을 하나 더 만드는 개념으로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현재 청주공항은 활주로 2개 중 하나는 공군 전용으로 나머지 하나를 민간과 공군이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길이도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하기에는 짧은 2,744m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역대 최다 이용객 370만 명을 기록한 청주공항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길이 3,200m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절실합니다. 충청북도는 활주로 신설을 하나의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존 활주로에서 760m 이격되면 별도의 공항으로 인정됨에 따라 기존 청주공항과는 별개의 여객과 화물터미널, 관제탑, 주기장 등을 갖춘 신공항을 건설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기장이라든지 여객터미널이라든지 또 관제탑이라든지 이런 또 부대 시설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건설하는 그 민간 공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는 정부 재정 사업과 함께 민간 투자를 연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에는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활주로와 부대 시설 조성 방안과 사업 타당성, 예산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담은 연구 용역에도 착수합니다. 민자 유치를 통해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재정 부담도 줄여 정부 설득 논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일인데 우선은 민자로 나서서 우리가 우리 활주로를 갖겠다고 나서야 정부가 여기에 돈을 지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계획을 정부의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시키는 게 급선무로 충청북도는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 경북 신공항과 같은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지방시대 충북도민 의견 수렴 토론회가 충북도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이 올해 정부의 지방시대 중점 과제를 설명한 데 이어 충청북도는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청주공항과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 인구 감소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다음 달까지 2024년 충청북도 지방시대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40년 가까이 이어온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했습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판매와 보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데요. 일부 소비자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어서 식품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마다 유통기한을 대신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제도 운영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비기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몰라요. 좀 생소한데. 소비기한 가지고 그때까지 먹어라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통기간이 지나 버려지는 식품과 폐기 처리 비용만 한 해 3조 원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겁니다. 유통기한은 품질 안전 한계의 60-70% 수준인 것에 반해 소비기한은 80-90%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보관 기간이 깁니다. 과자의 경우 45일이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는 81일까지 늘어납니다. 두부나 햄도 30에서 50%가량 판매 기간이 연장됩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기존 유통기간보다 판매 기간은 늘어나지만 맛과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소비 기한에 맞춰 반품과 폐기 처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소비 기간은 식품 섭취 한계의 90% 기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께서도 구입하시면은 적정한 저장 방법으로 다 보관하시면서 바로 섭취를 하셔야지만 큰 탈이 없습니다. 소비 기한을 유통 기한으로 오인해 표시 날짜가 지난 식품을 섭취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소비 기한은 기존 유통 기한보다 보관 기간이 긴 만큼 엄격한 품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소비 기한 내에 식품을 섭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영세 소매점의 경우 냉장, 냉동 시스템 등 소비 기한 표시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의 한 소방관이 재치 있게 제작한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이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이 아닌 퇴근 이후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이 같은 활동을 오래 해왔는데 김재희 기자와 만나봤습니다. 방화복을 입은 소방관이 리듬을 타더니 양발을 빠르게 교차하며 옆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빙판길에 발을 딛는 순간 그대로 미끄러지며 엉덩방해를 찢습니다. 빙판길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한 소방관이 제작한 영상으로 SNS 등에서 4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누리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기가 이제 동절기 시즌이라서 미끄럼 사고가 많이 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예방하는 홍보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5년차 소방관인 나경진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온라인 동영상 채널을 통해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바디캠에 촬영된 영상 등을 활용해 대처 요령을 알릴 뿐 아니라 교통사고 현장이나 응급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의 모습도 고스란히 영상에 담았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홍보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딱딱하고 좀 지루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하고 조금 더 재밌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고 싶어서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퇴근 이후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공익 영상을 제작하면서 조직 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 홍보가 자연스럽게 아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직원이자 또 구독자로서 아주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루할 것 같았던 안전사고 예방법을 재치 있게 홍보한 소방관의 한 취미 생활이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CJTV 김세희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심사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충북에서는 당원조사 20%, 국민 여론조사 80%의 방식으로 경선이 치러집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의 현역 의원에게는 경선 과정에서 득표율 15% 페널티가 주어지며 충북에서는 정우택, 이종배, 박덕흠 의원이 이를 적용받습니다. 한편 공관위는 충청권 11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에서 최하점을 기록한 의원은 공천에서 완전 배제하고 9등과 10등을 기록한 의원들에게는 경선에서 20%의 추가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단양군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네스코 실사단 평가를 대비한 현장 점검도 한창인데요. 지질학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기암과 계곡이 절경을 이루는 단양군 사이남. 단양 8경 중 한 곳이자 중생대 백악기 흑운모로 구성된 지질 명소입니다. 단양군 서남 계곡은 화강암의 전리가 만들어낸 풍경과 석회암 지형의 특징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국내 대표 석회암 지형을 갖춘 단양군은 다양한 시기에 지질 형태를 볼 수 있어 구조 지질학의 보고로 꼽힙니다. 단양군이 지난 2020년 충청권 첫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데 이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도전합니다. 단양군 전체 781제곱킬로미터가 대상으로 문화와 역사, 지질학적 가치를 연계해 국제적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단양군이 특히 관광 쪽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도 향상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지질공원을 신청을 했고 세계 지질공원 지정의 가장 큰 이점은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양군 전체의 보존 가치를 부여해 지역민과 함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교육적 요소를 통한 관광의 다변화도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고 또 이제 체험하면서 자기가 이제 알고 있던 것이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직접 또 이해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단양군은 오는 6월 유네스코 실사단의 현장 실사를 앞두고 지질명소 점검과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언어 서비스, 홈페이지,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있고요.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은 다양한 문화, 역사, 고고와 연계해서 운영할 준비를. 단양군의 우수한 지질학적 가치가 국내를 넘어 세계 속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시가 에너지 바우처나 연탄 쿠폰 등 기존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50세대에 20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 700세대 10만 원씩보다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특별 난방비는 다음 달에 충북 공동모금회 사회공헌 자금을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가칭 새로운 미래로 입당해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오늘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 통보를 받아 경선 참여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 후보로 국회의원에 출마해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가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새해 읍면 순방에 나섰습니다. 조 군수는 오늘부터 29일까지 관내 읍면을 순방하며 주민 대표와 소상공인, 청소년 등 각계각층의 군민들과 토크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군종 주요 현안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이 충북 최초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활동적인 노화를 맞이하도록 지원하는 도시들의 국제 관계망으로 음성군은 앞으로 3년간 45개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생식물학습원 주서택 원장이 1억 원의 약정 기부를 약속하며 옥천군의 첫 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지금까지 충북에서는 주 원장을 포함해 81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주식회사 우리들 기업이 오늘 청주시청을 방문해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에게 전달해달라며 떡국떡 7,500kg, 5,300만 원어치를 전달했습니다. 청주시는 소외계층 4천여 세대에 떡국떡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들 기업은 지난 2020년부터 모두 1억 8천만 원어치의 떡국떡과 송편을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휴가 중이던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사기 범죄 수배범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4시 30분쯤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이수연 순경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인근 한 도로에서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던 수배범 A씨를 붙잡아 관할 경찰서에 인계했습니다. A씨는 인천에서 사기 혐의로 지명 통보를 받은 상태로 인근에서 차량 단독 사고를 내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범인 검거에 공을 세운 이순경에게 장려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충주시가 오는 6월까지 16억 원을 들여 시청 광장의 아스콘과 바닥재를 전면 철거하고 천연 잔디 광장을 조성합니다. 충주시는 그동안 눈부심과 태양 복사열 등으로 민원이 잇따르자 시청 광장의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배수 정비와 방수 공사 등을 거쳐 4,500제곱미터 규모의 천연 잔디 광장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네, 먹을 수 있는데도 버려지는 식품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유통기한이 없어지고 소비기한이 도입됐죠. 하지만 도입 초기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선이 적지 않은데요. 소비기한을 유통기한으로 착각해 날짜가 지난 식품을 섭취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소비기한 제도 홍보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